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장인데요. 시장과 수요 공급 관련해서 1번부터 3번까지 좀 나눠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시장의 기능이 무엇을 뜻하며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여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본다 라고 하면은요. 자, 우선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마켓이라는 게. 자, 마켓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입을 하는 사람을 바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사람 셀러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메이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판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존재할 수 없고요. 이쪽 양쪽 수레바퀴의 양쪽의 바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요. 가위의 양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는요. 바람직한 희소한 자원이 얼마나 생산 공급될지 그 수량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가격이 되게 재미난 게 또 다른 소비와 아니면 생산과 관련한 어떤 신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이지 손이라고 했네. 보이지 않는 손 해야죠. 보이는 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바로 가격의 기능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에서 어떤 역할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희소한 자원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희소한 자원 배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소득의 공평한 분배라고 할게요. 분배. 네, 여기 이제 효율성,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형평성.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거기까지 보는 거죠. 안정적인 성장 관련한 이런 모든 문제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교과서에 교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서 아니면 뭐 올라가 있는 제 강의를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만 합시다. 자, 다음 봅시다. 2번. 자, 사과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게 사과의 수요량이고 요 P가 사과의 가격이 되겠죠? 하점자가 따로 없으니까. S는 관련된 딸기의 가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게 플러스가 되면 두 재화는 사과랑 딸기는 무슨 관계? 관련이 있어요. 대처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M은 소득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소득 앞에 플러스 있으니까 요때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표시된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이외에 기타 등등의 내용이 여기에 250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1번 볼까요? 자, 이게 수요 함수인데 여기에 자, PS가 10, 소득 M이 100 이렇게 됐을 때 수요 곡선을 도출해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대입을 하시면 돼. 그러면 직접 대입을 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10P 더하기 15고 자, 이거 어떻게 돼? PS가 10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3이고 소득 M이 얼마입니까? 100이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25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 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10p 플러스 이걸 다 더합니다. 150, 300, 250 하면은 7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1번에 대한 솔루션이고 2번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자의 평균 소득이 앞에서 얼마였습니까? 100이었어요. 근데 소득이 110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어떤 변화가 올까? 우리 알고 있잖아.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지금 정상제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하잖아. 이런 경우에 소득이 증가했잖아.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양이 아니고 수요의 증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걸 볼 거야. 여기다 110을 다시 집어넣어요. 새로운 수요 함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0p 플러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딸기의 가격은 10이고 소득이 110 이렇게 되고 250 그러면 여기 소득이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에 의해서 수요가 300 뭐 소득 베이스로 하면 수요량이라 붙여도 돼. 여기는 33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10p 플러스 이렇게 300에서 330 증가했잖아요. 7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p로 정리를 해가지고 봐도 되는데 뭐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살짝 보시면 자,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거는 센스 있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원래 수요 곡선이었고요. 지금 본 것처럼 소비량 자체가 수요량 자체가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을 때 700이었으면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700이었으면 아니면 가격이 빵이라고 하면 여기가 700이 되겠죠. 700에서 7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0에서 7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30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래프는 우측 이동인데 우측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나? 30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요 가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P에 대해서 마이너스고 150으로 주어져 있는데 현재 가구의 가격은 50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P가 50이야. P가 50. 자, 이때 가구의 가격이 약간 오른다면 가구 생산업자의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여러분, 판매 수입은 가격과 관련해서는요. 가격의 탄력성이 어떤가? 그걸 보셔야 돼.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우선 판매 수입 볼까요? TR이라고 쓸게요.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보는 거야. 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Q가 조금 감소했어. 자, 그러면 여기 P가 올라갔는데 Q가 조금 감소하면 TR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고. 왜냐면 이거 변화율로 표시하는 것도 아시죠? 근데 우선 화살표로 그 크기를 표현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거래량 감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TR은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크게 안 합니다. 크게 확 줄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TR은 오히려 Q의 감소가 크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걸 보셔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Q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니? 아니면 작게 반응했니?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 변화율만큼 Q가 감소하는 게 똑같으면 판매 수입은 역시 일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 써드릴 걸 그랬나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증가했는데 여기 뭐 엄밀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되면 TR은 이렇게 불변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변화합니까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은요. 요거 가격이 얼마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점 탄력성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여기 그냥 P라고 하면 되겠죠. 변화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고 Q가 P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씌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도 안 하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그러려니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걸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돼? Q를 P로 미분해 가지고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Q를 P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잖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값을 볼게요. 곱하기 여기 P가 얼마야? 50. Q는 여기 대입을 해야지. P가 50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P가 50이니까 5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100. Q는 50이네. Q도 50이네. 요 상황에서 요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점 탄력성이죠. 얘도 50.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씌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탄력성이 2 해가지고요. 탄력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탄력적이 되면은 어떻게 돼? 가격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게 탄력적이죠. 이게 탄력성이 큰 경우고 색깔 다르게 할까요? 좋아요. 색깔을 다르게 하고 굵게 합시다. 요거는 탄력성이 큰 경우고 요거는 탄력성이 작은 경우고 요거는 탄력성이 1인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탄력성이 큰 경우야.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그러면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판매 수입은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차근차근 우리 앞에서 봤었던 기본 내용을 보는 건데 사실 미시경제도 그렇고 거시경제도 그렇고 우리 본문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앞에서 봤던 내용을 복습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4번서부터 또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